올해 들어서 유독 장사가 안 되는 이 느낌적인 느낌, 혹시 저만 그런가요? 손님은 줄고 매출은 떨어지고 고정비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혼자 가게 지키며 한숨만 푹푹 쉬는 사장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누구는 요즘 다 그렇다 그러고 또 누구는 마케팅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장사가 안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은 2025년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올해가 왜 이렇게까지 힘든 해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제 경험과 실제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5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정리만 하면 아쉽잖아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장사가 유독 안 되는 5가지 이유. 첫 번째, 소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저는 여지껏 40년 넘게 살면서 제가 기억하는 한 경기가 좋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은 아주 단단히 닫혀버렸습니다. 외식 한 끼 가격이 너무 올라서 점심 한 끼에도 이제는 가성비를 넘어 싼 거 위주로 선택하는 소비가 기본이 됐어요. 예전에는 맛있으면 또 올게요 였다면 지금은 비싸면 그럼 안 가요. 싸고 양도 많아야 돼요 가 돼버렸어요. 이건 개인 가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체 시장의 심리가 달라진 거예요. 경기가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진 이유도 있는데요. 평소 돈을 아껴놨다가 연휴나 주말에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거나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목 상권들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주말, 공휴일, 연휴 그리 달갑지 않아요. 두 번째,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의 한계. 최근 들어서 배달 전문 매장 추천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2, 3년 전만 해도 배달 매장이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배달 시장 자체가 많이 죽기도 했고 배달 플랫폼의 폭리로 인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고객분들 모두가 좋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배달 매출에 의존하던 가게일수록 타격이 더 커졌는데요. 이제는 광고비, 각종 수수료, 포장 용기 등 부자재 값까지 빼고 나면 남는 게 정말 요만큼밖에 없어요. 게다가 플랫폼은 계속 광고를 부추기죠. 사장님들은 매출 착시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배달만 할 게 아니라 홀 운영을 같이 하면서 고객을 어떻게든 홀로 끌어와야 됩니다. 또한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세 번째, 과잉 경쟁. 가게 수는 많은데 손님은 어떻다? 없다. 폐업률이 역대급으로 높다고 하는데요. 신규 창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전문점, 카페, 디저트 업종은 몇 미터 간격으로 생기고 또 사라지죠. 요즘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빈 점포는 죄다 앞에 노란색으로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있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걸 정말 많이 봅니다. 뭔지 아시죠? 네, 맞아요. 메가커피예요. 모델이 손흥민 선수여서 그런지 정말 공격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매장들이 우후죽순 생기게 되면 맛, 가격, 서비스보다는 더 중요한 게 노출 싸움이 됩니다. 내가 장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갈라지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럼 창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창업하면서 신경 쓸 게 많은데 마케팅, SNS 운영 등 공부하고 실행할 게 더 많아진 거예요. 이마저도 소홀히 한다면 당연히 노출 싸움에서 밀려나고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네 번째, SNS 피로감과 광고 무력화.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유튜브 쇼츠 하나만 잘 올려도 손님이 몰리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SNS를 합니다. 안 하더라도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운 좋은 컨텐츠가 뜨는 시대. 노출도 운, 반응도 운. 그래서 열심히 해도 이게 맞는 방법인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라 복불복이 된 구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왜? 다들 하고 있으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게다가 모두가 비슷한 흐름으로 SNS를 운영하거나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고객들은 어때요? 더 이상 피로감에 예전만큼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5번째, 손님 기준은 까다로워졌는데 우리는 아직 예전 방식. 요즘 손님은 맛있다만으론 안 옵니다. 빠른 응대, 청결, 가격 합리성, 사진빨, 후기 반응 이런 거 전부 다 갖춰놔야지 그나마 한번 가볼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성은 가득하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영업 트렌드는요,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요. 흐름이 정말 무지하게 빠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역대급으로 장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 이 위기를 버텨내는 5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손님의 마음속 우선순위 1등 메뉴 만들기. 요즘 어디 가면 그거 꼭 먹어야 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대표 메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메뉴 줄이기 플러스 핵심 강화 전략. 광고보다도 메뉴 자체가 입소문 마케팅이 되는 그런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고객층은 좁히고 집중하기. 모든 손님을 만족시키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이제는 딱 한 타겟을 찌르는 컨텐츠, 컨셉, 메뉴, 응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뾰족하게 송곳같이 내가 정한 타겟을 찔러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점심 타겟이라면 빠른 회전, 혼밥 세트, 혼밥 세팅, 공깃밥 무료와 같이 빠르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점심시간을 여유롭게 해줄 수 있다면 좋고요. 그리고 육아맘이 타겟이라면 유아용 식기, 유아용 음료 제공, 포토존, 할인 이벤트, 크레용 제공, 놀이방 등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는 아이대로 챙겨주면서 어머니들을 깨는 편안한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이 좋습니다. 세 번째, SNS는 랜덤 기대가 아닌 정기 리듬으로. 운에 기대는 컨텐츠 대신 정해진 요일에 반복되는 테마 컨텐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주 3회 컨텐츠를 발행을 한다고 하면요,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한정 메뉴를 소개하고 수요일은 손님의 후기나 리뷰를 리포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은 주방 비하인드 스토리나 음식을 만드는 과정 공개와 같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며 기다리게 하는 컨텐츠는 신뢰를 만들어주고요,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 매장의 찐 팬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매장의 가치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번째, 오프라인에서 다시 단골 감도 끌어올리기. 나는 온라인, SNS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고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 가게에 오는 손님부터 감동시키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리뷰 이벤트나 재방문 이벤트 쿠폰 같은 것도 좋습니다. 포장 손님께는 손편지도 미리 적어 놓으셨다가 넣어주시고, 식사를 마치신 고객들께는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말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가게들 중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매번 찾아주셔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말이죠. 명심하세요. 한 명의 단골은 10명의 광고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국 살아남는 건요, 버티는 집입니다. 2025년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이겨내는 가게는 다음 사이클에서 크게 뜰 확률이 어떨까요? 그렇죠, 높습니다.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체력을 관리하고 업무 루틴을 만들고 매출보다 존속을 먼저 생각하세요. 지금은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한 거더라. 이렇게 먹구름이 잔뜩 낀 시기에는요, 어중이 떠중이들은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 공부하고 실행해서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실력자가 되어 살아남고 하늘이 맑아졌을 때 버티고 생존한 실력자가 된 여러분의 매장은 고객들이 더 알아주는 매장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매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컨텐츠 올려드릴게요. 위기는요, 언제나 누구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역대급 불황일수록 누군가는 나가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가게는요, 믿을 수 있는 가게로 기억됩니다. 2025년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그 다음 기회는 분명히 우리 차지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겪고 계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남자고요. 아셨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